안녕하십니까. 2023년 11월 달입니다.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1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역마살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뭐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먼 곳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항시 분주한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의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출장이나 여행, 거래 등이 포함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되겠고 또 활동성이 좀 많아지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좀 피곤한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자동차나 선박, 여행 같은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의 인연도 많고 또 들어는 그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좀 포함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그 역마살 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좀 주의해야 되겠고 또 피곤의 누적으로 인한 사고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출장 나들이 여행 중에 인연이 닿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.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출장이나 유학, 여행, 나들이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해결책이 생기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 나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미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1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3세, 63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식혀주는 그 정도의 운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복과 부침도 좀 있을 수 있겠고 또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도 좀 따르기 쉽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목욕지다 보니까 이성관계에 당연히 그 관심이 좀 큰 시기지만은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드니까 이성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도 많을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이나 학원 강사, 연예인 같은 이런 분들이나 상담직이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유흥에 관련되거나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그 일탈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5세, 75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겠지만은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든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이 좀 늘기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아직은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그 크기가 기대만큼 넉넉하진 않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차분히 좀 노력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7세, 87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과 천간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역시 태지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결신이다,
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기니가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해결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간중이 함께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도 하겠지만은,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신다면은 오히려 생활의 활력소나 전환점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역시 태지죠.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.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씩 성진운도 따르고 또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39세, 99세 되시는 분들 월중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조금 줄어들고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가지고 적극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현상 유지를 목표로 좀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이면 좋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박한 그런 시기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연로하신 모친이 계신 분들은 모친의 건강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1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좀 펼칠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매사 좋은 결과가 이어지는 그런 운세이지만은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 아니면 독선적인 사고를 인해 가지고 스스로 이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, 또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다 보니까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건강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지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좀 상처되는 말이나 일을 해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금이 가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1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2일날 14일 26일 될 정도는 어떻습니까? 6개살의 방합이네요. 이 방합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아니면 자격증 같은 이런 좋은 문서를 취득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다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들어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힘을 기르거나 자신의 위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8일날 20일날 같은 경우에는 연살이 원진이죠. 이 연살 같은 경우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더구나 연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좀 많아질 수 있겠고, 들어는 자신의 짝을 찾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는 그런 기운인데 어떻습니까? 이렇게 원인살이 함께 하니까 손재수나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원망이나 원성 좀 듣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9일날 월살의 충이고요. 21일도 같은 기운이죠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초살이라고 합니다. 고초살이다 보니까 별일 아닌 일로 우울한 기분도 좀 들겠고, 들으는 향수에 젖어 가지고 옛날에 잘 가던 그런 것도 좀 들리고 싶은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.
이렇게 춤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이나 트러블도 좀 많을 수 있겠고, 또 과욕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금전 문제나 구설수, 관제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고, 특히 부부 간의 갈등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1일날 같은 경우는 장승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하루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사업 확장 같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, 보편적으로 재물도 풍부하고, 또 미혼자분들은 짝을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를 수 있겠는데, 어떻습니까? 삼합이 있으니까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, 아니면 이웃분들, 이런 분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12일날 같은 경우에는 반환살이 육형입니다.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승급에 찬스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는데, 이렇게 형살이 있으니까 건강관리나 손재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, 또한 이 반환살이 이렇게 좋지 못한 기운을 움직일 때는 현실 도피 성향도 좀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니까 들어는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특히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좀 보살펴 드려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2023년 11월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11월 달 월운세와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